전영록의 마음속에서 가장 큰 슬픔은 자신의 경력에서의 실패나 대중의 압박이 아니라 특히 전보람과 RAM이 어린 시절에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에 대한 깊은 후회입니다. 공연, 영화 촬영, 작곡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유명 아티스트인 그는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아 자녀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1896년생인 전보람과 RAM, 전우람, 1992년생 아들은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들이지만 학부모 교사 면담부터 아이들이 그의 도움이 필요했던 순간까지 아들의 삶에서 중요한 순간을 많이 놓쳤다고 인정합니다. 이런 후회는 그의 전성기였던 1970년대와 1980년대에서 비롯됐다. 보람이 어렸을 적 전영록은 한국과 일본을 자주 여행하였고 한 달에 며칠씩만 집에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는 보람이 5살쯤 되었을 때 그녀가 순진하게 "아빠, 어디 그렇게 오래 계셨어요? 보고 싶어요." 라고 물었던 일을 떠올렸다. 그 질문은 간단했지만 그는 목이 메었습니다. 그는 아이의 삶에 온전히 참여하는 아버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RAM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특히 그녀가 성장하는 동안 그는 1990년대 음악 산업의 변화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그는 2020년 인터뷰에서 가장 큰 후회는 자녀들이 청소년기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도록 이끌어주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보람과 RAM 모두가 그와 마찬가지로 예술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슬픔은 보람과 RAM의 어머니인 이미영과의 첫 번째 결혼을 돌이켜보면 더욱 깊어진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1985년부터 1997년까지 지속되었지만 결국에는 화해할 수 없는 차이로 인해 파경을 맞았는데 이는 주로 그의 바쁜 일정과 스타로서의 삶의 압박에서 비롯되었다. 이혼 후 보람과 RAM, 전영록 씨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어 아이들을 가끔씩만 만날 수 있다. 그는 그 어려운 시기에 자녀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지 못했다고 느꼈고, 이는 그의 마음에 결코 치유되지 않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보람과 RAM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했지만 잃어버린 시간은 다시는 되찾을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영록 역시 자신의 건강에 대한 슬픔을 안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그는 만성 통증과 체력 저하를 포함한 연령 관련 건강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2019년에는 심장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일시적으로 공연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있는 동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자신을 더 잘 돌보지 못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는 새 앨범을 작곡하거나 가수 생활 50주년을 기념하는 콘서트를 여는 등 아직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룰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까봐 걱정한다. 시간과 나이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는 것은 삶의 연약함을 항상 상기시켜주는 오래 지속되는 슬픔입니다. 전영록의 슬픔에는 여론의 압력도 한몫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큰 인기를 누린 그는 젊음과 로맨스의 아이콘으로 사랑받았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에 서태지와 보이즈와 같은 그룹이 등장하면서 한국 음악 산업이 변화하면서 그는 점차 잊혀졌다고 느꼈습니다. 한때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그의 노래는 더 이상 새로운 취향에 맞지 않게 되었고 그는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는 소셜미디어에서 악의적인 댓글을 읽을 때면 마치 온 세상이 자신에게 등을 돌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밤이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대중 앞에서는 웃는 얼굴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지만 아파트에 혼자 앉아 청중의 눈에 자신이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인지 궁금해질 때가 있다고 인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영록의 슬픔 역시 끝나지 않은 꿈에서 비롯된다. 야심찬 아티스트로서 그는 항상 자신의 음악을 국제시장, 특히 미국과 유럽에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1980년대에 일본에서 콘서트와 앨범 발매로 성공을 거두었지만 원하던 세계적인 돌파구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언어 장벽,
문화적 장벽, 음악 산업의 경쟁으로 인해 그 꿈은 먼 꿈이 되었습니다. 항상 높은 목표를 설정하는 사람에게 이는 깊은 슬픔이었고, 그가 아직 극복하지 못한 한계를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전영록의 가장 큰 슬픔은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건강 문제, 대중의 압력, 이루지 못한 꿈 등입니다. 이러한 슬픔은 그의 마음에 상처가 될 뿐만 아니라 특히 임주연의 사랑과 자녀들의 지원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하는 동기가 됩니다. 전영록의 경력은 50년이 넘는 여정으로 찬란한 정점과 어두운 골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1975년 가수 겸 배우로 데뷔해 1980년대 한국 최고의 스타 중 한 명이 되었으며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성공과 실패, 그리고 그를 울게 만든 순간들은 전영록을 재능 있는 예술가일 뿐만 아니라 감성과 힘이 풍부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전영록은 1971년 기독교 방송 청년축제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연예계에 입문했다. 하지만 그의 가수로서의 경력은 1973년 AMBC 드라마 제3교실에 출연하여 편지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노래로 그는 가수로 정식 데뷔했습니다. 그는 깊은 목소리, 잘생긴 외모, 낭만적인 스타일로 청중의 관심을 빠르게 끌었습니다. 1975년 가수 겸 배우로 정식 데뷔하였고, 임혜진, 김보연 등 여배우들과 함께 청춘 영화에 자주 출연하였다. 가볍고 낭만적인 내용을 담은 이 영화들은 그를 당시 한국 청소년들의 아이콘으로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1980년대는 전영록의 경력에 있어서 전성기였다. 그는 조용필, 김수철 등 유명 가수들과 경쟁하며 한국의 최고 가수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1982년작 페이퍼 크레인과 1983년작 연필로 사랑을 쓰다와 같은 노래는 차트 1위를 차지하며 고전이 되었고, 아시아 전역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페이퍼 크레인은 오랫동안 음악 차트 2위를 차지했지만 음악 시장을 쇄신하기 위해 차트에서 철수해야 했는데 그는 이 결정을 깊이 후회했습니다. 한편 연필로 사랑을 쓰다는 퇴폐적이라는 이유로 방송이 금지되었지만 시청자들의 사랑 덕분에 큰 인기를 얻었다. 이 노래들은 그의 노래 재능뿐만 아니라 뛰어난 작곡과 작사 능력도 보여줍니다. 전영록은 가수일 뿐만 아니라 많은 아티스트의 음악을 작곡하고 작사하는 재능 있는 음악가이기도 합니다. 그는 김지혜의 나쁜 사람, 이지연의 바람이 멈추면, 양수경의 사랑은 창밖의 비처럼 등의 히트곡을 탄생시켰다. 이 노래들은 젊은 가수가 성공을 거두는 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뛰어난 작곡가로서 그의 명성을 굳건히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친구야 친구야 1990, 대야망 1887, 오이개 번개용 1888 등의 영화에서 역할을 맡으며 연기에도 손을 댔습니다. 그는 1990년에 연기를 그만두고 음악에 집중하기로 결정했지만 그의 역할은 여전히 그의 경력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영록의 경력은 항상 순탄치만은 않았다. 그의 가장 큰 실패 중 하나는 1990년대에 서태지와 아이들과 같은 그룹이 등장하면서 한국 음악 산업의 인기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의 음악은 낭만적인 발라드 스타일로 더 이상 젊은 세대의 취향에 맞지 않았고, 그는 한때 인기 있었던 스타가 더 이상 아니라는 현실을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콘서트를 열고 뮤지컬에도 참여했지만 1980년대의 영광을 되찾지는 못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정신적 위기에 빠졌고 자신이 여전히 연예계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또 다른 실패는 그가 바랐던 대로 자신의 음악을 국제 시장에 진출시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는 일본에서 앨범과 공연으로 성공을 거두었지만 미국과 유럽 시장을 정복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언어 장벽, 문화, 경쟁으로 인해 그 꿈은 먼 꿈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느 인터뷰에서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 그의 경력에서 가장 큰 후회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전영록의 경력적 어려움은 무대 위에서 수시간 동안 연습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극복해야 했던 순간에도 있었습니다. 그가 울었던 일 중 하나는 1992년 전영록 20주년 기념 라이브 앨범을 완성했을 때였습니다. 이 앨범을 준비하기 위해 그는 새로운 곡을 작곡하는 것부터 라이브 공연을 준비하는 것까지 쉴 새 없이 노력했습니다. 앨범이 발매되어 청중의 사랑을 받았을 때 그는 음악 산업이 많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고 느껴 울었습니다. 그를 눈물 흘리게 만든 또 다른 순간은 그가 페이퍼 크레인을 작곡했을 때였습니다. 이 노래는 그가 직장과 개인 생활에서 압박을 받으며 힘든 시기를 보내던 시기에 작곡되었습니다. 그는 스튜디오에서 밤을 보내며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는데 적합한 멜로디와 가사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노래가 큰 인기를 끌자 그는 자신의 노력이 보상받았다는 느낌과 함께 기쁨과 안도감에 울었습니다. 전영록 역시 딸 전보람이 그룹 티아라로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로서 그는 딸이 자신처럼 연예계에서 어려움을 겪을까봐 늘 걱정했습니다. 티아라가 보핍보핍, 롤리폴리 등의 노래로 큰 성공을 거두었을 때 그는 자랑스러워 눈물을 흘렸고 딸에게 음악에 대한 열정을 물려줬다는 생각에 감동했습니다. 그는 한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람이가 무대에서 빛나는 것을 보고 제 인생에서 뭔가 옳은 일을 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전영록의 경력은 종이학, 연필로 사랑을 쓰다와 같은 빛나는 정점과 1990년대의 인기 하락과 같은 어두운 골짜기를 거치며 감정의 여정이었습니다. 성공과 실패, 눈물의 순간은 그가 예술가로서뿐만 아니라 노력과 인내의 가치를 아는 사람으로서도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